네, 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산화, 환원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먼저 1번의 화학 반응식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화학 반응식인데 막 숫자 엄청 큰 거 써 있잖아. 이거 무슨 반응식이에요? 그쵸, 이산화탄소랑 물이 합쳐져가지고 포도당을 형성했고 산소 기체가 튀어나오는 거. 그쵸,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얘는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화학 반응식 보시면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하여 염화 나트륨을 형성하는 반응식이네요. 먼저 가의 경우를 보시면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산화, 환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먼저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를 얻을 때가 산화야, 잃을 때가 산화야? 그쵸,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 잃으면 환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가의 경우 보시면 산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산소가 얻는 경우가 언제냐, 산소를 언제 잃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광합성에서는 뭘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탄소를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탄소를 중심으로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탄소를 중심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 광합성과 호흡만 탄소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는 그냥 산소가 붙었느냐 떨어졌느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의 경우 보시면 탄소 기준으로 볼게요. 먼저 탄소가 이산화탄소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탄소 옆에 붙어있는 산소의 개수가 총 몇 개야? 그쵸, 산소 2개짜리가 총 6세트 있으니까 12개 있었네요. 그리고 반응을 끝내고 났더니 탄소가 뭘로 변하냐면 이제 포도당의 결합체로 변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변하면서 산소의 개수가 6개로 줄었네. 그럼 이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그쵸, 이거 환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물이 있었는데요. 이 물은 나머지 산소로 될 거기 때문에 물에서는 산소가 6개 있었으나 산소 기체로는 산소가 12개가 될 거기 때문에 산소의 개수가 늘어서 산소가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경우 보시면요. 나는 산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다는 건 나 같은 경우는 뭐의 산화 환원이야? 그죠? 전자의 산화 환원이거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산소랑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를 잃는 경우가 산화이고요. 전자를 얻는 경우가 환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1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기 좋아하는 애야, 얻기 좋아하는 애야.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전자 자체를 잃기 좋아하는 아이고요. 얘가 잃어버린 전자를 누가 집어가냐면 그쵸? 염소는 17번이에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17개짜리니까 얘는 전자를 얻기 좋아하거든요. 나트륨은 전자를 잃으면서 염화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으면서 염화 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었다 잃었다. 그래서 전자를 잃었으니까 나트륨이 산화되었고요. 반면에 염소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염소는 환원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가에서 이산화탄소가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그쵸? 이산화탄소 산소의 개수 줄어들었으니까 환원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나에서 염소는 전자를 얻는다. 맞네요. 염소는 원자과 전자 7개라서 전자를 얻기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디귿번 보시면 가와나 모두 그저 산화 환원 반응 맞습니다. 가는 산소의 산화 환원이고요. 나는 전자의 산화 환원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전자의 산화환원 엄청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었잖아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얘 잘 보시면 황산구리 수용액이 나와요. 이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뭘 집어넣었냐면 철을 집어넣었어요.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아래에 있는 이 화학 반응식만 보더라도 어떤 반응식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Fe 우리가 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CuSO4, Cu가 구리고 SO4가 황산이잖아. 그래서 황산구리라고 합니다. 화살표 이후로 오른쪽을 봤더니 오른쪽 부분은 황산의 짝꿍이 원래는 구리였는데 철로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구리가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왼쪽과 다른 물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철이라는 금속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구리가 석출되었구나.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커에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다고 했으니까 CuSO4 이렇게 써볼게요. 이 황산구리 수용액은 수용액 상태일 때 무순화가 일어난다. 그쵸? 이온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리 이온과 그 다음에 황산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Fe, 철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철을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구리 이온 상태로 황산 이온 상태로 존재하지만 철을 넣으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황산 이온은 전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두시고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구리 이온이라고요. 원래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으로 존재했는데 최종적으로 구리가 석출되었다. 어디에서 석출되느냐? 이 철 주변에서 이렇게 알갱이 형태로 석출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는 건 원래 수용액 상태에서 구리 이온으로 존재하던 것이 철 주변에서 온전한 구리로 석출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구리 이온이 구리로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구리 이온 같은 경우는 Cu에 전자를 2개씩 잃는 아이니까 E+라고 얘기했었는데 원래 전자 2개를 잃고 있던 애가 완전한 구리가 되려면 전자를 얻는다, 잃는다? 그쵸, 전자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는 전자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구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으려면 도대체 누구 거 뺏어오면 된다고? 그쵸. 이 수용액 속에 금속 꽂혀 있잖아. 이 철 거의 전자를 뺏어오면 된다고요. 그러면 철의 전자를 뺏어오기 위해서는 원래는 온전한 상태로 존재했었는데 이 철이 구리 이온에게 전자를 뺏기는 거지. 그래서 전자를 잃습니다. 그러면 철이 전자를 잃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철 이온이 될 거예요. 이때 철은 우리가 원소기호 Fe를 사용하고요. 철 이온은 전자를 얘도 2개씩 잃는 애라서 E+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산화되었는지 누가 환원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먼저 철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었다라고 했으니까 철은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그쵸? 철이 산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전자를 얻었냐면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었거든. 그럼 구리 이온이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업번 볼게요. 기업번 같은 경우는 철을 전자 잃는다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이 철이 전자를 잃으면 그 잃은 전자를 구리 이온이 집어먹는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철 표면에 구리가 석출된다. 최종적으로 구리가 원래는 황산 짝꿍이었는데 반응을 끝내고 났더니 온전한 구리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렇다는 건 구리가 석출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수용액 속에 금속 이온의 수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금속은 금속이에요. 철도 금속이거든요. 얘네의 이온수를 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황산 이온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냅둬.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철 이온과 구리 이온의 개수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 이온은 애초에 전자를 2개 잃고 있는 애야. 근데 철은 이온으로 변하면서 전자를 몇 개씩 잃는다고. 그쵸? 얘도 역시 2개씩 잃는다고. 그래서 철도 E+고 구리도 E+거든. 그러면 철이 녹아 들어가면서 전자 2개를 버리면 구리 이온이 그 2개를 한 번에 홀딱 먹고 자기가 구리로 변신하면 되거든. 이온수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철이 2개 버리면 구리가 그 2개 그 전자 2개를 먹으면 되기 때문에 총 이온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 없음이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 총 이온수 계산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총 이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일정하냐 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기억 니은이에요. 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요. 3번에 가번 보시면 수출 연소시켰대요. 그랬더니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였으니 산화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번 보시면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이네요. 아연은 금속이에요. 따라서 묽은 염산, 산성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금속을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 나오네. 애초에 묽은 염산
염산 속에 들어있는 수소는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면 자, HCl이잖아. 이 HCl 수용액은 묽은 염산 수용액은 이온화가 일어나서 애초에 수소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존재할 거예요. 이때 이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수소 이온 H 플러스가 온전한 수소가 되려면 자, 수소는 애초에 전자를 몇 개 잃고 있는 애야. 그저 전자 한 개를 잃고 있는 애지. 얘가 온전한 수소가 되기 위해선 전자를 얻어야 할까? 잃어야 할까? 그쵸, 얘는 전자를 얻어야 온전한 수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수소 이온이 수소가 되는 이 과정, 산화일까? 환원일까? 그렇죠. 수소 이온이 환원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염화나트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여가지고 수용액을 만들었대. 그러면 우리가 이 염화나트륨 수용액 물에 녹이면 무슨 화 일어난다고 했니? 그렇죠. 이온화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나뉜다고 했고요. 이 염화나트륨을 그냥 수용액 상태로 만드는 건 이온화 시켰구나. 여기서 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 다 중에 산화 환원 반응은 가와 나 두 가지이고요. 기억에서 디귿까지 산화되는 물질은 그저 이거 가에서 탄소가 산화되었다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환원되는 물질도 역시 나, 수소 이온 한 가지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산소가 환원되는 경우 보라고 했습니다. 광합성은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경우에도 얘기했었는데요. 광합성은 6개의 CO2가 6개의 물과 만나 포도당 C6, H12, O6 포도당을 형성하고 산소 기체가 나오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으로 환원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물에 붙어있던 요 산소는 산소 기체로 산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 산소가 산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산화 환원을 구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가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나와 보시면 철의 부식. 철의 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철이 녹쓰는 거 얘기하잖아요. 자, 철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철을 형성하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 Fe2 O3입니다. 숫자 맞추기 안 할게요. 어쨌든 철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철을 형성하면서 녹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철 같은 경우는 산소와 결합하니까 산화이고 반면에 산소 같은 경우는 공기 중으로부터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환원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철의 부식 환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 화석연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뭐 메테인 이런 거 사용하는데요. 뭐 탄소도 사용하고. 그럼 예를 들어 뭐 탄소, 수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화석연료라고 칠게요. 얘가 연소되기 위해서는 산소 기체와 만나거든. 그럼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도 형성하고 물도 형성할 수 있어요. 요때 탄소와 수소 같은 경우는 각각 산화가 일어났지만 공기 중에 있던 산소는 역시 환원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도 역시 환원입니다. 요런 문제 답은 4번이기는 한데 요런 문제는 그다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은 구리의 연소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가를 보시면 원래는 붉은색이었던 구리를 산소를 공급하면서 가열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화학 반응식 한번 볼게요. 구리는 우리가 Cu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 기체와 만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CuO라고 하는 산화구리를 형성하고요. 이 산화구리는 무슨 색이라고 했냐면 검은색이라고 얘기했어요. 구리는 붉은색입니다. 숫자 한번 맞춰줄게요. 원래 산소가 2개 있었는데 오른쪽에 지금 산소 1개밖에 없으니까 앞에다 2자 써주면 구리가 2개 되죠? 그러면 구리 앞에도 역시 2자 써줄게요. 그럼 숫자 맞추기 됐네요. 이때 구리 같은 경우는 산화구리가 되어 있으니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산화되었구나 라고 하고요. 반면에 산소 같은 경우는 환원되었다, 공기 중에서 환원되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보시면 검게 변한, 가에서 검게 변한 산화구리 CuO 방금 2개 형성되었으니까 E 써줄게요. 여기에다가 수소를 공급한다라고 했으니까 H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때 반응을 하면 원래는 산소가 구리와 짝꿍이었는데 수소 기체를 공급하면서 반응하잖아. 그러면 구리 옆에 붙어있던 산소를 수소가 뺏어가. 그래서 구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붙어있던 산소를 수소가 집어가서 2개의 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 맞춰주기 위하여 수소기체 앞에다도 2를 붙여줘야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산화구리는 최종적으로 구리로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산화구리가 환원되었고요. 반면에 수소기체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되었네요. 기억본 볼게요. 가에서 구리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됐으니까 산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수소는 원래는 수소기체 상태였는데 최종적으로 물로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산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 산화 환원 반응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6번 보시면 6번 수업 시간에 제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전자의 산화 환원입니다. 자, AgNO3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질산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질산은 수용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산은 수용액은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그죠? 이온화 상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질산은은 무슨 상태로 존재할 거냐면 하나는 은이온 상태로 존재할 거고 또 하나는 질산이온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먼저 체크할게요. 이 질산은 수용액에 금속을 집어넣을 건데 이때 금속은 구리를 집어넣을 거고요. 구리와 반응을 시켰더니 최종적으로 뭐가 석출되었냐면 Ag, 은이 따로 나왔구나. 원래는 은이 질산 옆에서 은이온 상태로 짝꿍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존재하고 있었는데 질산의 짝꿍이 구리로 변하면서 최종적으로 은이 석출되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그냥 자세하게 한번 갈게요. 그래서 비커에다가 우리가 질산은 수용액 AgNO3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리라고 하는 막대기를 집어넣는 이런 상황이죠. 그랬더니 구리 주변에 은이 석출되었구나. 이 상황이고요. 질산은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일어나서 은이온과 그 다음에 질산이온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질산이온 같은 경우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시고요. 원래는 은이온 상태로 존재했던 것이 구리 주변에서 은으로 석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이온이 은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은이온이 은이 되기 위해선 전자를 얻었다 잃었다 그저 전자를 얻었구나. 따라서 은이온은 산화되었다 환원되었다 은이온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되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때 이온이 전자를 어디에서 뺏어오냐면 그죠 구리로부터 여기에 담겨있는 이 금속 막대로부터 뺏어온다라고 했고요. 원래는 완전한 구리였는데 은이온한테 전자를 뺏길 거니까 전자를 뺏겨서 구리 이온으로 되는 그런 과정이고 구리가 전자를 뺏겼으니까 전자를 잃을 거고 전자를 잃었으니 구리는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자, 이때 우리가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 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 반응식 먼저 보자. 산화라고 하는 건 전자를 잃는 과정이었잖아요. 전자를 누가 잃는다고 했었냐면 구리가 잃는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구리 상태였는데 전자를 잃어서 구리가 E 플러스 상태로 되었고 전자 두 개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었어요. 이때 구리가 잃어버린 전자를 누가 집어먹냐면 은이온이 집어먹는다라고 했고요. 은이온은 전자를 한 개씩 집어먹는 애기 때문에 전자 한 개 집어먹어서 은 한 개 나오거든. 근데 이때 구리가 버린 전자 두 개를 모두 다 반응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두 개의 전자 모두 다 반응시키려면 은이온 두 개 필요하다고 했었고 두 개의 은이온이 두 개의 전자 얻으면 두 개의 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따라서 구리 한 개가 구리 이온 한 개 되면 이때 반응하는 은이온은 몇 개라고? 그쵸? 은이온은 두 개씩 반응한다라고 했잖아요. 구리 이온 한 개 생기면 은이온 두 개 튀어나와. 구리 이온 한 개 생기면 은이온 두 개 튀어나와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화학 반응식에서 이 반응에서 이온수는 증가한다 했어요? 감소한다 했어요? 그쵸? 총 이온수는 감소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거 중요하다고 했었네요. 기억번 볼게요. 자, 먼저 은이온은 전자를 얻는다 라고 했던 거 맞습니다. 원래는 은이온 상태였는데 최종적으로 은으로 석출이 되었으니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구리 표면에 은이 석출된다. 은이 단독적으로 나왔으니까 은이 석출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디귿번 보시면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비커 수용액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리가 구리 이온 1개 들어가면 전자 2개를 버려서 은이온 2개가 반응한다라고 했으니까 구리 이온 1개 생기면 은이온 2개 반응해, 구리 이온 1개 생기면 은이온 2개 반응해. 따라서 총 이온의 개수는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7번 보시면 최종적으로 산화된 물질, sorry. 자, 최종적으로 보시면 산화된 물질을 고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산화라고 하는 건 산소 같은 경우는 얻을 때가 산화이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잃을 때가 산화라고 했었잖아요. 가보자. 자, 가의 경우 보시면 HCl 묽은염산이고요. ZN 아연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 따라서 얘는 전자가 얻고 잃음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묽은염산 HCl은 수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온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존재할 겁니다. 이때 원래는 묽은 염산 속에서 수소 이온으로 존재했던 것이 최종적으로 수소 기체, 온전한 수소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로 되는 과정에서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수소 이온은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수소 이온이 얻은 그 전자를 누가 주는 거냐면 바로 아연이가 주는 거야. 그래서 아연은 아연 이온으로 전자를 잃어서 아연이 산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아연이 산화되었으니까 1, 2, 3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나번 보시면 나번도 역시 산소가 없기 때문에 얘도 전자를 얻거나 잃은 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2번이에요. 원자가 전자가 2개거든요. 따라서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기 좋아하는 아이고요. 반면에 염소는 17번이라서 원자가 전자 7개짜리로 전자를 얻기 좋아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그 전자를 염소가 얻으면서 염화 마그네슘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되고요.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될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산화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얘는 이제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원래는 탄소였는데 반응 후에 산소 짝꿍이 생겼어요. 그래서 탄소가 산화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물은 원래 수소 옆에 산소가 붙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산소가 떨어지고 수소만 남았기 때문에 환원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다의 경우에는 탄소가 산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요. 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문제 상황입니다. 전자의 산화 환원이고요. 먼저 황산구리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었냐면 아연판 집어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붉은색의 금속 구리가 석출되었다. 다 나왔다. 문제에서 다 말해줬다. 먼저 황산구리 수용액은 수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었네요. 이때 구리가 석출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구리 이온이 최종적으로 구리가 되는 과정이고요.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되려면 전자를 얻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리 이온이 환원됩니다. 반면에 이때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으려면 이 전자를 누구한테서 뺏어오느냐? 그쵸? 아연한테서 뺏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연이 전자를 뺏겨서 아연 이온이 된다라고 했고요. 얘는 전자를 잃는 경우네요. 따라서 아연이 산화되었다라고 표시를 한다고요.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아연이 산화되었다. 그쵸? 아연이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으로 산화된다라고 했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구리가 전자를 얻는다. 아니죠. 전자를 얻는 애는 누구야? 그쵸.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는다. 구리 이온이 환원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디귿번 보시면 아연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 아연 이온을 의미하는 거거든. 아연 이온이 전자 1니? 아니죠. 온전한 아연, 온전한 금속판이었는데 아연이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네, 9번 문제는 간단하죠? 정말 감사하게도 화학 반응식이 다 써 있어요. 기억번 볼게요. 가에서 질소 N2는 자, 원래는 N2가 혼자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반응을 끝내고 났더니 산소 짝꿍이 생겼어요. 산화된다. 맞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나에서 NO, 일산화질소라고 읽거든요. 원래는 산소 한 개였는데 반을 끝내고 났더니 산소 짝꿍이 늘었네. 역시 산화된다. 맞습니다. 디귿번 다에서 NO. 자, 다에서 이 일산화탄소는 최종적으로 반을 끝내고 났더니 질소가 되었어. 산소 짝꿍이 사라졌네. 그 산소를 누가 데려갔냐면 함께 반응하는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었거든요. 따라서 원래는 산소 짝꿍이 있던 애가 산소 짝꿍이 사라졌으니까 일산화질소는 환원되었다. 산소 짝꿍이 사라졌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1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루미늄의 산화 과정, 산화되는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무슨 소리냐면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금속은 전자를 잃을 때 한 번에 3개씩 잃는다는 소리예요. 얘를 누구랑 반응시킬 거냐면 은이온과 반응을 시키겠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 중에 질산은 AgNO3에다가 질산은 수용액에 이번에는 알루미늄을 집어넣는 요걸 한번 상상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알루미늄은 전자를 한 번에 3개씩 잃을 건데 은 같은 경우는 문제에 나와 있다시피 전자를 한 개 잃고 있는 애잖아. 그러면 이온은 전자를 몇 개 얻으면 은이 되는 거야. 그저 전자를 한 개 얻으면 은이 되는데 알루미늄이 전자를 몇 개씩 잃는데 3개씩 잃는데 그러면 이 3개를 다 먹어야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은이온 몇 개씩 필요해요? 그죠? 은이온 3개 있어야 알루미늄이 버린 이 3개의 전자 먹고 은 3개가 튀어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은이온은 양이온 1개짜리거든요. 은이온은 전자 1개를 먹으면 은이 될 수가 있는데 알루미늄이 전자 3개 버렸으니까 전자 3개를 먹으려면 은이온도 3개가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그럼 은이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루미늄과 은을 세트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왼쪽에 있는 애들끼리,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오른쪽에 있는 애들끼리 써주면 되거든. 한번 써보자. 3. Ag 플러스 은이온 3개는 알루미늄과 반응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알루미늄이 양이온,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전자를 잃고 이온 상태가 될 거고 이때 알루미늄이 버린 전자를 은이온 3개가 먹어서 은 3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살짝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알루미늄이 전자 3개를 버리면 그 3개가 나동그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자 3개를 모두 다 먹어야 돼. 그러기 위하여 은이온이 몇 개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전에 했던 문제 중에 은이온과 구리의 반응에서도 구리가 전자 2개 버리는데 은이온이 그 전자 2개 먹으려면 2개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니까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그 다음 11번 구리의 연소 과정입니다. 가의 경우 보시면 구리를 어디에다가 집어 넣을 거냐면 불 속에다가 집어 넣을 건데 거풀꽃 속에 집어 넣을 거래요. 그랬더니 가의 결과 검은색으로 변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겉부분에 불이 있고 속부분에 불꽃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겉에 있는 것을 겉불꽃, 속에 있는 것을 속불꽃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대적으로 겉부분에 있는 요 표면에 있는 불꽃에는 공기중과 맞닿아 있잖아.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와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겉불꽃에는 상대적으로 산소 기체가 많아요. 반면 이 가운데 있는 요 속불꽃 같은 경우는 공기중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산소와 접촉하기가 힘들고 따라서 겉불꽃보다는 산소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가운데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걸 초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가운데 부분에 뭐가 있냐면 요 심지가 있잖아. 심지. 이 불타게 하는 심지. 이 심지는 잘 타게 하는 원료인데 그 잘 타는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원소가 뭐냐면 그죠. 탄소예요. 탄소. 그래서 우리가 구리가 연소할 때는 겉불꽃에 넣었을 때와 속불꽃에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가보면 겉불꽃에 넣었더니 검은색으로 변하였다. 그렇다는 건 원래는 붉은색이었던 구리가 공기 중에 있던 산소 기체와 만나서 검정색인 산화구리를 형성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숫자 맞추기 위하여 이 써줬어요. 그러면 이때 구리는 산소와 결합했기 때문에 산화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때 이 가에서 형성된 요 구리, 가의 구리 조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산화구리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 산화구리를 이번엔 속불꽃에 집어 넣는다고요. 그럼 속불꽃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기 중과 맞닿아 있지 않아서 산소는 별로 없으나 가운데 심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탄소와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결과를 봤더니 원래는 검정색 구리 조각이었는데 붉은색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렇다는 건 CuO 산화 구리가 검정색이었는데 반응을 끝내고 나서 다시 붉은색인 구리로 돌아왔다는 소리고, 최종적으로 뭐가 발생을 할 거냐면 이 탄소가 구리 옆에 붙어있던 요 산소를 뺏어가서 이산화탄소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산화구리는 구리로 환원되었다라고 하셔야 되고,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었다라고 하시면 돼요. 구리의 연소 같은 경우는 가끔 겉불꽃과 속불꽃을 나눠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가에서 검은색의 물질은 산화구리이다. 맞죠? 구리는 붉은색이고요. 산소와 결합된 산화구리는 검정색입니다. 산화구리예요. 니은번 보시면 나에서 검은색 물질은 산화되었다. 아니죠. 검은색 물질 산화구리였는데 다시 붉은색인 구리로 돌아왔으니까 산소가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산화구리가 환원되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디귿번 보시면 알콜 램프의 겉불꽃 속 불꽃보다 산소가 풍부하다. 요거 맞다 했습니다. 겉부분은 상대적으로 공기와 많이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 불꽃보다는 산소의 양이 더 많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네요. 자, 마지막 12번 문제는 답만 알려드릴게요. 가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이라고 했거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나트륨과 물이 반응을 해서 이제 수산화 나트륨과 수소가 나왔대요. 어쨌든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래 산소 짝꿍이 없었는데 산소 짝꿍이 생겼거든요. 산화이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원래 수소 옆에 짝꿍이 있었는데 짝꿍 사라졌잖아. 그래서 환원되었습니다. 따라서 나트륨 산화되었고, 그 다음에 H2O 환원됐네요. 두 번째 식 볼게요. 자, CH4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탄소와 물로 갈라졌고요. 자, 먼저 메테인 같은 경우 산소 짝꿍이 생겼네요. 산화됐어요. CH4. 반면에 공기 중에 있던 이 탄소 같은 산소가 이제 물로 변하면서 산소의 개수가 줄었으니까 이거 그냥 오토라고 쓸게요. 환원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산소의 산화 환원 반응, 전자의 산화 환원 반응 문제풀이가 마무리됐거든요. 자, 다음 문제는 산성과 염기성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이니까 다음 문제풀이에서 다시 봅시다.